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라돈 매트리스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여전히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고령 여성의 나체 사진을 올린 일명 일베 바카스남과 최초 사진 유포자가 붙잡혔습니다. 지난 29일 당진시 종합복지타운에서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라돈 매트리스가 동부항만 고철야적장에 반입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라돈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철야적장에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있습니다. 정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지만 동부항만 고철야적장에는 여전히 16,900여 개의 라돈 매트리스가 야적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변함없이 고철야적장을 지키고 있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지난 6월 16일 라돈 매트리스가 당진시 동부항만 고철야적장에 반입됐습니다. 이후 정부와 고대리 주민들 사이에서 라돈 매트리스 현장 해체 협약이 이뤄졌지만 이 협약 과정에서 제외된 고대 1위와 한진 11위 주민들,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현장 해체에 반대를 선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8월 8일 김홍장 당진시장이 주민들을 만나 매트리스 보관 시 안전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지만 2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은 땡볕에서도 비가 오는 날에도 피켓 뜨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라돈 매트리스 반출입니다. 매트리스가 당진에서 반출되는 날까지 주민들의 시위는 계속될 것입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고령 여성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남성들이 붙잡혔습니다. 40대 남성이 최초로 유포하고 그 사진을 20대 남성이 재유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고령 여성의 나체 사진을 올린 40대 남성 A씨를 28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최초 촬영 및 유포자인 A씨는 지난 7월 19일 피해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나체 사진을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7차례 촬영했습니다. A씨는 같은 날 여성의 얼굴과 주요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사진 7장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음란 사이트 2곳에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구속 송치됐습니다. 한편 이 사진을 일간 베스트 저장소에 재유포한 20대 남성 B씨는 지난 7월 22일 검거됐습니다. 범행 이유에 대해서 최초 유포자 A씨는 자신의 회원 등급을 올려 같은 사이트에 있는 다른 음란물을 보기 위해 게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유포한 피의자 B씨는 일간 베스트 회원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2018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일자리와 행복을 함께 잡자라는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당진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가 29일 오후 2시 30분 당진시 종합복지타운에서 열렸습니다. 당진시 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당진 지역 내 13개 업체가 구인 기업으로 참여했습니다. 박람회장에는 화장을 받을 수 있는 이미지 메이킹 부스와 이력서용 증명사진을 찍을 수 있는 촬영 부스가 마련돼 구직자들은 행사장에서 이력서를 작성한 뒤 바로 업체별 부스에서 면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행사장 내에는 구직자와 업체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수화통역관이 배치됐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직업 상담을 통해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지원하고 장애인 고용에 관심이 있는 일반 기업체를 매칭시켜 성공적인 취업을 중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지난 18일 태안군 영목항에서 승용차가 해상으로 추락한 사고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수사 결과 운전자가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차량에 태워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미경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충남 태안군 영목항에서 승용차가 해상으로 추락해 동승자가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사 결과 태안해경은 운전자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18일 오전 1시경 영목항 해상으로 차량이 추락했고 사고 직후 운전자 A씨는 자력으로 탈출했으나 함께 타고 있던 73살 A씨의 아버지는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사건을 수사한 해경은 차량이 도로에서 바다로 돌진하고 운전자와 동승자가 부자관계인 점을 수상히 여겨 A씨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과다한 채무와 20년째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부양해야 한다는 괴로움에 자살을 결심하고 술을 마신 뒤 아버지를 차량에 태워 바다에 추락시켰다고 진술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본인 외에 아버지를 모실 사람이 마땅치 않았던 것 같다며 결과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했었기 때문에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충남 태안에서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자율방범대원 2명과 다투다 이들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찰관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휴대전화로 음주 단속을 하려다 자율방범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태안경찰서에 따르면 태안경찰서 소속 A경장은 지나가는 차량을 세우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음주 단속을 하려 했습니다. 이에 차량에 탑승해 있던 대원들이 항의하며 거부하자 공무집행 방해라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경장의 신원을 확인한 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태안경찰서는 공정한 수사를 위해 당진경찰서에 A경장의 조사를 맡기고 징계위원회도 서둘러 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는 충청남도. 이에 양승조 지사는 오는 2025년까지 산업체별 대기오염 감축량을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남도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기 위해 도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오명석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장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12개 사업장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도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한 이날 간담회는 도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설명과 업체별 미세먼지 저감 계획 발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양 지사는 이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발전사에서는 5조 8천억 원을 투자해 배출량 57% 저감을 추진 중이며 현대제철 등 산업체에서는 1조 200억 원을 투입해 배출량 37%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산업계의 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서로의 힘과 지혜를 모아 보다 실질적인 협력을 모색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양 지사는 특히 오는 2025년까지 산업체별 감축량을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30년 이상 노후 석탄 화력 발전 시설을 조기 폐쇄해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고 노후 기준을 넘긴 시설은 운영을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한편 2015년 기준 도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27만 9천 톤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지난해 대기오염 자동 측정기 부착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역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성문산단 인입철도 건설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당진시가 서해안 철도 물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문 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20년 완공 예정인 서해선 복선전철 101호 정거장에서 아산 국가산업단지와 송산 지방산업단지를 거쳐 성문산단까지 총 31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9,3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의 기초조사와 연구, 경제성 및 정책성 분석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최종 발표될 전망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항목 중 가장 중요한 경제성 평가에서 비용 편익 분석이 1.0을 넘으면 타당성을 인정받으며 추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당진시는 성문산업단지의 분양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문산단 인입철도가 건설되면 충남 서북부 산업단지의 안정적인 물류수송망 구축 및 교통량 분산과 환경비용 절감에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서해안 철도 물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제13회 당진 우수광고물 전시회가 28일 시작돼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당진 우수광고물 전시회가 28일부터 30일까지 당진 문예의 전당 제1전시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전시회에서는 작품명 국수장수가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심사위원을 맡은 행사 관계자는 대상 선정 이유로 옛날 어머니가 직접 끓여주시던 화덕을 형상화해 제작됐는데 옛 모습과 친근한 표현을 잘 살린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금상의 풍물놀이 전수관과 은상의 대장간 등 한국의 미를 살린 작품들이 수상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한편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당진 우수광고물 전시회는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5개 광고 문화의 발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인구 17만의 당진시는 낮이면 활력이 넘치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밤의 모습은 또 다른데요. 어두워지고 상가의 불빛이 사라지면 도시 곳곳이 가로등 부족으로 어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전예은 기자가 그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여성 친화도시 당진. 하지만 밤에는 어둠이 내려앉으며 암흑 속에 묻힌 도시가 돼 여성들이 안심할 수 없는 귀갓길이 펼쳐집니다. 주택가와 원룸 주변, 외곽 지역 등에는 가로등 설치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당진시 곳곳은 어둠에 사로잡힌 채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희미하게 불을 밝히는 것은 저 멀리 보이는 상가 불빛과 건물 번호판뿐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얼굴조차 식별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켜져 있는 조명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이는 것은 건물 주소를 알려주는 태양광 LED 번호판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취재 중 길을 걸으며 건물 틈이나 뒤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성은 가로등이 없는 곳을 다닐 때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된다며 일이 늦게 끝나 집에 갈 때 남자친구가 데려다줘야만 갈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여성 친화도시 선정을 주요 업적으로 여기는 당진이지만 여성 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은 부족해 보입니다. 그나마 19일부터 25일 열린 주민자치총회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당진을 밝힐 수 있는 LED 벽화거리 조성을 상정했을 뿐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당진시 가로등에 대한 이야기가 제기됐지만 시민이 직접 사업을 조성할 때까지 손을 놓고 있던 당진시의 안일한 대처를 생각하면 여성 친화도시 당진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워지는 시점입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발이 퉁퉁 붓고 허리가 굽어가도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등이 갈라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그대로 당진이 키웁니다. 당진시 우수 농축수산물 해나루. 여성, 남성 구별 없이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도시. 여성의 안전과 어린이,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는 도시. 여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더 큰 도약, 살맛 나는 당진. 여기는 여성 친화 도시 당진입니다.